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한 2년 8개월 동안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18명에 한 100억 정도 만들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 2년 8개월 동안 저희가 국시비를 한 200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요. 과학과 디자인 융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융합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시는 고영주 과학산업진흥원장님과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 정책과 신산업 발굴 등 평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계신 충남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그리고 디자인과 과학기술 R&D 관련해서 연구에도 운영을 해주시고 자문을 해주고 계신 원광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12년 동안 한 10,000개 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6,600개사가 이제 상품화가 되고 3조 4천억의 매출 증가를 이뤘거든요. 제가 이제 12년 동안 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디자인이 그만큼 상품화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기술을 디자인을 해서 상품화 성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12년간 한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진흥을 하고 있고요. 대전이 과학기술의 핵심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26개 출연연하고 45개 국제급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석박사 인력이 28,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과학기술 자원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가 융합을 한다면 새로운 그 창의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 성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대전 충청권 디자인 비즈니스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디자인 융합 관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향후에 국제 세미나, 국제 포럼 등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나는 물론 앞으로 이제 사업화 단계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지역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디자인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연자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주도의 과학기술 업사이클링이라는 사업명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교수 조성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필요성은 대전 디자인 산업 특화 전략으로서 디자인 과학기술 융합 R&D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건 대전의 특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줄곧된 그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제안하는 배경은 저희가 2021년부터 2년까지 현재 디자인 특화 전략 발굴 정책 연구를 대전 디자인 진흥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대전 디자인 특화 전략 발굴 정책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했고 4개의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전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디자인 인력의 출연기간 파견 사업 제안,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디자인 주도의 지역 특화 산업 융복화 확대라는 걸 주제로 현재 산업정책연구원과 저희 많은 출연 연구원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진행하는 것을 아마 좀 중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2012년에 지식경제부 R&D와 디자인 융합 전략을 통해서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R&D 디자인 융합 전략 추진 계획이 제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2019년, 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한 기술과 디자인 융합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와 주안점은 현재 국가적으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융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전이 과학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한다면 그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뭐 이런 물음을 뭐 우리가 상관할 바 없겠지만 정부의 예산을 받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과학기술 융합이라는 것과 디자인 융합과 도대체 어떤 것으로 상품을 차별화하고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에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 아까 말씀드려도 2012년 지식경제부 R&D와 디자인 융합 전략 검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그때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2002년도판 연구개발 자료 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을 인용해서 디자인이 단순 외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혁신의 활동으로서 R&D 활동의 바로 주체적인 역할자가 디자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주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시장 고객 중심 R&D 정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에 대한 디자인 활용 전략 제시는 20 분야에서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전 주기에 기초해서 이 단계별 2단계에서 디자인은 제품의 마감과 품질 향상을 기여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 그 다음에 5, 6단계에서는 디자인 컨셉 미래의 시장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7단계에서는 디자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디자인에 대한 R&D의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R&D 융합 전략 검토안에서 산업의 고부가치 향상 측면에서 디자인 융합 연구 성과의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중소기업에 디자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통한 혁신 사례들을 성과적으로 제시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이제 기술의 연구개발 기획관점, 연구개발의 핵심 목표, 연구개발 프로세스, 시장 전략, 연구개발 성과라는 기술 R&D 체계에 대응해서 디자인 융합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의한 기술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R&D 융합 전략은 그렇다면 디자인에 대한 그런 R&D 융합에 대한 것을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시된 상품의 특성은 R&D 전주기에 대한 디자인 참여 확산이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어떤 R&D의 관리 매뉴얼에 있어서를 세분화하고 이것을 매뉴얼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단계는 디자인 참여도 분석을 의뢰받고 2단계에서는 디자인 참여도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디자인 융합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4단계에서는 디자인이 참여하고 5단계에서는 점검 및 보완 6단계에서는 디자인 참여 확대 지원 방안 해서 기술 R&D 전 과정에 디자인이 이렇게 단계별로 개입되어지고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국가적으로 기술과 디자인 융합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그 전략을 기초로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과 디자인 융합 전략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과거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의 요지는 디자인 산업의 수요 창출 및 확대 방안으로 기술 R&D 전주기 디자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구자의 특정 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이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앞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기술과 디자인 R&D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형 기술 사업화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021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형은 이제 연구자와 협력하여 기술 분석 및 시장 상용화 방향에 맞추어 제품화 및 디자인 개발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유형 2는 산업화 기술의 시장 진출 목적으로 생산 라인 및 공정에 적합한 실질적인 상품화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성공 사례들, 이제 개발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 밑에 좌측에서 두 번째 한의학연구원의 스마트 부항 장치는 저희 정책 연구에 참여하는 이상은 박사님이 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뒤에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술과 디자인 R&D 융합은 상품화, 사업화에 초점이 되어진 그런 지원 사례로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2년 올해 들어서 디자인과 과학기술 융합 R&D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연구소별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정책연구원이 굉장히 발로 뛰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제품화 자체가 출연기관의 주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이건 뭐 출연기관이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환경이죠.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회에서 출연연 기술 사업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사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스타일링이 아닌 기능적 디자인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되게 고루한 얘기라고 하지만 현재 출연연 연구원분들은 뭐 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상당한 이렇게 체험을 하신 그런 연구원께서는 산업 진행 시 뭐 차원 높게 디자인 싱킹 차원에서 디자인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1차 연구소별 출연 연구원 인터뷰 끝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기술과 디자인 융합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좀 딥한 그런 간담회 형태를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했을 때 체험자 하신 분들은 기관장의 의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업이었으나 기관장이 바뀌면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예산 지속 사업으로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단번에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출연연 연구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노렸지만 지금 현재의 R&D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는 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는 국방과학기술회에서는 이제 출연연의 기술과 연구자 풀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대전 특화 사업을 한다면 되게 네트워킹을 쉽게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것은 3번 항목으로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내용을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업 기획 시 기술의 진화와 함께 4차 산업의 핵심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점과 향후 기술 개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도 연구자 혼자로는 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연 연구원 분들께서는 자기 분야 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전 분야 간 융합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많으며 서로 간의 이해와 스터디, 토론을 통해 코아이데이션이 되어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미래 사회 문제는 복합적이고 또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이제 체험이 있으신 연구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러한 마인드가 확산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학기술 업사이클링 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면요, 이 사업은 기획연구 단계, 즉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연구 단계와 융합형 기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융합형 기술 연구를
조직화할 수 있는 이제 실증화 연구 이 두 단계를 합하여 과학기술 업사이클링 사업의 한 틀로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한 특징은 첫째, 연구기관 사업 참여의 방해 요인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기연구된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새로운 과학기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연구된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과제 수용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연 연구기관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게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업무와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형 연구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 보유 기술을 미래 혁신 기술로 스핀업한다는 스핀업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고부가 가치라는 부분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에게 사업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이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의 동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징 두 번째는 과학기술자의 디자인 인식 제고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구자가 기완성해 놓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보유하고 디자인 싱킹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떤 인식 제고가 막연한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연구자의 디자인 싱킹 마인드는 고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 세 번째는 과학기술의 업사이클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 미래 사회를 반영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되고 창의적 기술 시나리오를 통해 이종 분야 간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앞에 있는 이 본 사업의 1단계 기획 연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징 네 번째는 신탁형 R&D를 탈피해서 비전 주도형 R&D로의 변화입니다. 신탁형 R&D라는 것은 연구자가 정한 아이템은 이러한 상품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제시한 목적대로 가는 신탁형 R&D를 탈피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을 다시 업사이클링하는 형태가 되겠죠. 특징 다섯 번째는 융복합형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 구축으로 제품화 기술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기획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술 비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개념이 구체화됨으로써 2단계 실증 연구 단계에서 실효적인 기술 융합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융복합적 기술 연구라는 것이 이 사업 안에서 자동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고요. 특징 여섯 번째는 현재 정부적으로 디자인 R&D 융합 사업, 기술 융합 디자인 혁신 지원 사업 같은 상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서 제품화 기술 스펙을 확정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의 상품화 성공 비율을 증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본 사업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화 연구에서 선행 디자인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제품 기술 스펙이 명확해져 상품화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저 역시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기술 융합 디자인 혁신 지원 사업을 많이 심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디자인과 R&D를 할 경우에 결국 기술이 제대로 스펙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 완성 후에 상품화 단계를 거칠 때 기술이 굉장히 유동화됨으로 해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주 너무 빈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제안에 대한 추진 체계의 특징은요. 기존의 기술 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기술의 상품화를 지향함으로써 연구과제 분류 기준이 상품화 분류, 신탁형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기술 기전 시나리오 제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 분류 체계에 상품화 분류 체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접수돼서 분류될 때는 이처럼 대분류 체계를 갖게 됩니다. 어떤 기술의 개념에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비전 시나리오 전개 과정에서는 기술이 갖고 있는 비전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분류 체계로서 미래 시장 발굴 선점, 혁신 기술 융합,
스마트 개인화, 사용 가치 감성 중시,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 발전해서 어떤 상품화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 구현이라는 가치 중심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 선정이 되면 실증화 연구, 상품화를 지향하는 토대가 되는 실증화 연구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상품화 분류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럼 이러한 그 과학기술 업사이클링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럼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보는 입장에서 저희 대전 지역의 애뜨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적용한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이런 기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는 애뜨리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스마트 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기술에 디자인을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아니라 도시화의 가속화라는 미래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시 농업에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서 미래의 혁신 기술 시나리오가 제시됨으로써 전체의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어떤 융합 연구의 그 타당성과 그 융복합성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증. 그럼 이제 그 기획 연구 다음에 실증화 연구 같은 사례가 진행되는가 있는가 봤더니 그 비트홀스라는 기업과 한국기계연구원이 고압증기 멸균 기술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 현장 처리 실증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사업도 고압증기 멸균을 이용해서 의료 폐기물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저변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래도 이렇게 잠재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 측면으로서의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했고, 어떤 기술에 대한 융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진행해서 여기 사업 성과라는 것이 단순히 제품 개발 그것이 아니라 뭐 의료 폐기물의 처리 장치는 물론이고, 어떤 그것에 대한 확산 방법, 시장 확산 방법, 그다음 유지 보수 소모품, 뭐 그다음에 이거를 동물 사체 같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하고 또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기술의 가치를 업사이클링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사례는 오래된 것이지만 상품화가 된 것,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 중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크로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이어폰 백에 이어폰 잭에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 캡슐이라는 것을 장착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 기술이라는 것을 과학기술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로 볼 수 있는데, 핵심 기술을 우리는 그것을 디자인 싱킹을 통해 범용화된 제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트루포추어는 나노 센서, 이러면 되게 고기술 아닙니까? 근데 나노 센서가 내장된 셔츠로 어떤 이상한 신체의 어떤 그런 굽어진 자세를 교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프 크리에이션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현재 주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C노트 같은 경우도 역시 짧게 기약하는 이제 휘발성 메모를 종이 포스트잇과 같은 간편한 기기로 전환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쓰는데, 이거 역시 디자인을 통한 기술 사용 개념을 업사이클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몰리큘 사례는 이제 분자 단위의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나노 기술. 그럼 이거는 뭐 반도체 공정에나 들어가는 특수한 기술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공기청정기를 개발했는데요. 뭐 공기청정기 그럼 굉장히 흔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디자인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 새로운 사용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감성 디자인을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향후 저희 정책 연구를 통해서 좀 제안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요. 이 과학기술 업사이클링 사업을 대전 특화된 대전 디자인 특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대 효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40 국가과학기술혁신 도전 정책을 보면 이런 정책에 입각하여 과학기술 선도 출연기관이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가혁신의 주체가 되는데 2040 국가과학기술혁신 도전 정책 자료집을 보니까요. 미래에서는 과학기술이 미래 사회를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묘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학기술 업사이클링 사업이 그러한 출연한 연구자들의 귀한 아주 소중한 그런 연구적 기술을 아주 고부가치로 스핀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이 고민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길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반가웠고요. 긴밀하게 또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되게 좋네요. 이거 D 스테이션이잖아요.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이 원도심, 쓰러져가는 원도심을 새로운 스타트업 성지로 만들겠다 해서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프랑스 파리의 그 스테이션 F를 흉내를 내서 D 스테이션 했는데 그때 D가 대전 이렇게 쓴 걸 아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넣어야 여기가 진짜 실리콘밸리가 된다. 중요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목이 디자인 비즈니스 새로운 미래지 않습니까? 그럼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나 기술 혁신을 했는데 그 정책의 변화가 알면 디자인 비즈니스 가야 될 타겟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정책적인 흐름, 사업의 변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혁신 기반을 바꾸는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디자인 산업, 디자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와 연결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이라는 것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미래 혁신을 만드는 중요한 거고 거기에 우리 조상 교수님이 기획연구, 실정학 연구라는 새로운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지역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전은 과학기술이 50년간 밀집된 곳이고 최근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을 보면 거기에 지역에 쌓여있는 과학기술을 보면 디자인 비즈니스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대전은 그걸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이 새로운 혁신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특징이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의 특징은 초연결 사회, 기계의 지능화이거나 인간의 비교,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의 가속화, 그리고 기술, 산업, 사회 정책이 계속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디자인 융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지역 주도 융합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거기에 디자인이 들어감으로 해서 동반 성장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새로운 기술 혁신의 특징인데요. 특히 이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소셜벤처를 넣는데 여기가 소셜벤처 성장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이 만나는 곳에 소셜벤처가 있다는 거고 이 전반적인 것을 가상세계와 물리세계,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연결하는 핵심에 디자인이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방향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주력 산업을 선진국이 잘하는 주력 산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엔지니어링과 인재를 빨리빨리 해서 대량 투자로 재벌 대기업을 키워서 주력 산업을 해왔습니다. 그 기술들이 전부 산업별로 기술별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는데 그것이 최근에는 융합이 돼서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그런 단일 기술들, 산업별 기술들, 혁신의 내용들이 융합이 되는 그리고 4차革命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 덧붙이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서 혁신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신산업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융합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시도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을 붙이면 촉진이 된다는 거고. 아까 조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연구의 전 단계에 디자인을 입힌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책 자체가 저희가 그 키스트와 출연연을 만들어서 발전시켰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이 선형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을 만들면 제품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는 대학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 혁신 시스템으로 정책의 타겟이 시스템으로 옮겨온 거죠. 단일 기술에서.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 사회 문제를 발굴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혁신의 타겟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회 문제 우리는 기술하면 산업만 봤는데 기술과 사회가 연결된 그런 시스템적 접근이 정책의 중요한 트렌드로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면서 이 플랫폼 기반 특히 지역주도 혁신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주도 혁신 성장의 방향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금서 가속화되고 현재 정부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짜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 주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계획과 중앙정부 계획을 연계하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나 정책 지원기관, 중앙 차원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법을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과학기술 혁신은 사업 추진 근거, 예산 지원 체계. 그래서 지자체의 연계발 투자, 그리고 지역의 대학, 출연연, 혁신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링을 해서 지역 혁신 전형을 제고할 건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아닙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자. 지역의 강점 및 수준을 고려한 고유의 성장 경로를 설정해서 자생력 높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진 전략이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혁신, 지역혁신 성장 연계, 지역혁신 뒷받침한 민간주도 생태계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투자와 정책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법이 발의가 될 거고 추진될 건데요. 그래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또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수요 기반으로 예산을 강화하는, 그 다음에 지역에 저희 과학산업진흥원, 진흥원 같은 이런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항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앞에 만든 방향대로 바뀌면 이 실제로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역이 비즈니스의 핵심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대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 알코스티라는 것을 매년 합니다. 대전은 이 평가 결과 전국에서 3위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산업연구원에서 지역 혁신 성장 역량 지수라는
RIGCRN을 새로 개발해서 작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대전이 1위였습니다. 그럼 대전은 이 3위와 1위의 1위가 갖고 있는 이것을 지역에서 융합 신산업으로 디자인을 연결해서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걸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디자인의 역할이 연구개발서부터 공간, 환경, 시각정보, 서비스, 제품, 산업, 융합 등 굉장히 복합적으로 디자인의 역할이 커진다. 이거를 지역에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이 몇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대전이 추진해야 될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어디냐. 그냥 정부가 돈 준다니까 하는 게 아니고 대전이 잘하는 강점 분야를 특허 분석과 지역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고르고 그것이 가려면 어떤 기술, 제품, 서비스가 필요하냐. 미래 기술 지도를 그리고 그 기술이 어디에 있는 어느 대학과 어느 출연전에 있느냐. 그걸 해낼 수 있는 지역 기업이 뭐냐. 여기서 연계해서 실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미래기술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디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 우주, 첨단 바이오, 반도체 이것이 특구와 연계해서 대전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산업을 성장하려면 어떤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뽑았고 그 중에 우선적으로 20개를 뽑았고 그 중에 다시 FGI를 해서 12개 아젠다를 발굴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과 출연진이 같이 하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또 들어가면 나노 반도체 분야는 이렇게 밸류 체인 분석을 하고 밸류 체인별로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대학 어떤 출연진의 기술과 인재가 있냐 이걸 묶어서 기획을 아까 조상 교수 말씀하신 기획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실증 연구로 연결하면 신산업 육성을 할 수가 있고 생태계가 강화된다. 여기에 디자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기술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디자인 투자와 공간과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요 프레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덕 특구가 내년에 50주년인데요. 대덕 특구는 여러 개 카이스트나 대학이 있고 출연진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 합니다. 제가 화학연구원에 30년 있었는데요. 화학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화학연구원하고 에트리하고 별로 해본 게 많지가 않아요. 각자 우리는 화학산업 지원하고 에트리는 정보통신산업, 반도체 산업 지원하고 이렇게 각자 합니다. 각자 도생이죠. 근데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근데 특구의 출연자는 국가가 필요한 연구를 해서 했던 국가연구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전하고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왜 다른 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근데 우리 원광래 이사장님 연구 이사장님 하면서 융합연구와 지역혁신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셨고 그 대전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대전은 대덕특구를 재창조해야 된다. 융합으로 그리고 지역 주도로 국가 주도가 아니고 지역 주도로 그래서 그 융합과 지역 주도를 키워드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이 작년에 7개 부처 장관이 모여서 통과가 됐고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이 사무국이 돼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텐데요. 한 2조 이상의 투자 플랜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공간도 만들고 융합 기획도 하고 실증 연구도 하고 뭔가 플랫폼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 디자인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로 대덕특구에 지금 매년 정부에서 한 7조 정도 투자하고요. 카이스트 출연료 이렇게 민간 연구소들이 있어요. 민간 연구소가 투자해서 한 9조에 가까운 돈이 매년 특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전의 지역 혁신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이 대전형 융합 실증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출연전의 기술은 좀 원천 기술 또 융합을 하면 융합 기술 그리고 기술 자체가 대형 기술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의 지원 사업은 되게 작은 단위 지원들이거든요. 이거를 한 수십억 투자를 하고 VC를 연결하면
3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실증 사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한 20억만 투자합시다 이렇게 대전시하고 했는데 이 규모가 커지면 또 어디 통과해야 되고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대전시 투자로. 그래서 출연연과 특구에서 30여 개를 냈고 그 중에 12개를 선정을 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중에 4개를 선정을 해서 10억씩 지원을 해서 지금 실증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굴리면 특구에 쌓여 있는 원천 기술, 융합 기술을 가지고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을 대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단계를 기획 실증 사업화 하는데 전부 VC까지 연결. VC 이 사업이 기획할 때부터 4개 선정하면 VC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미 2개 기업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 투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바이탈스 이게 저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조상 교수님 말씀하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윤병문 원장님이 이걸 다 오거나이즈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저게 될까 이러던 VC 분들이 합시다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뭔가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융합 실증에 태울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기술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쌓여와야 해요. 그런데 출연료는 출연금으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 연구, 원천 연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PBS가 프로젝트화 하는데 전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해서 정부 사업을 따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역 기업하고 하든 지역 기업하고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 기업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 출연연이 같이 기획을 해서 아까 우리 미래기술지도 특구자청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될 신산업 분야 또는 도시 문제 해결 이 분야를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이 실증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기획 사업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1억을 지원을 하고요. 그 애틀이 아까 도시형 스마트팜 실증 기획 연구가 이제 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획이 잘 되면 이제 공동 연구 추가해서 이제 실증 사업까지 가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요 기획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4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한 서너 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단위도 있고 여러 개 기술이 모여된 모듈도 있고 플랫폼을 만드는 기획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생태계가 단단해지면 토대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 저는 아까 우리 조상희 교수님대로 디자인이 들어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융합 기획과 공동 연구와 융합 실증 지금은 이제 실증 사업과 기획 사업을 디스템이 만들어서 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기획에서 나온 거를 국가 사업으로 따오든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연구를 해서 실증으로 가서 대전에서 창업을 하든 기존 기업이 사업화하든 요 사이클을 만들면 대전은 특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산업과 새로운 도시 문제 해결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계속 지금 시하고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덕 특구에 원천 기술과 융합 기술이 쌓여 있는데 지역의 기업들이 가져가서 하려면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실증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놓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주고 투자까지 연결해주는 저 중개 연구기관을 지역별로 만들자. 그래야 지역 혁신을 과학기술 기반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개 연구기관을 중앙정부와 지역 투자로 같이 만들어서 특구와 지역을 연결하는 많은 일들을 저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과학 산업과 사회 혁신을 붙여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산업의 던계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접근하면 새로운 산업이 열립니다. 일본하고 지금 계속 고령화 문제 때문에 스타디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본 기업은 완전히 저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또는 어떤 도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이 기업의 브랜드로 내세우는 거죠.
가치로.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발표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 문제 해결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쪼개서 자치구 차원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치구하고 저희가 그 1억씩 투자해가지고 일단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 자치구에서 원하는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뭐냐를 같이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다. 자치구별로 특성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구의 특성화된 문제들을 기술과 기업으로 연결하고 디자인을 넣어주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를 계속 과학산업진흥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진흥원이 같이 지역의 디자인 업계하고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이 국가가 키운 도시입니다. 국가가 연구단지 만들고 특구 만들고 과학비즈니스 만들고 다 해줬거든요. 테크노밸리 만들고. 근데 이거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증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응급해서 지역 주도의 내생적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한 거거든요. 출연형 키우고 대학 키우고 산업 키우고 같이 뭔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왼쪽이 이 지역혁신 시스템입니다. 특히 균형발전 이슈가 커지면서 그리고 신산업은 융합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대전이 그걸 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디스텝 과학산업진흥원하고 대전 디자인진흥원이 같이 국가가 지금까지 한 국가혁신 시스템을 이 왼쪽에 있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우리가 키워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은 어떻게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금년은 뭐 좋은 일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거의 공중에서 살포했던 그 현금의 그 부작용으로 어마어마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한 월급의 한 20%는 그냥 앉아서 줄어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우리 그 대한민국 주식이 그 지수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아마 2,100까지 내려간. 그래서 뭐 주식 투자는 뭐 안 하시겠지만 그것 역시 미래 우리의 산업이 크게 지금 밝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정치인은 기대할 상황이 아니고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또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나쁜 일만 얘기했는데 사실 디자인으로 그걸 우리가 해결은 못하지만 또 조금이라도 기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 발표도 원래 예정은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서 뭐 그러한 일들, 특히 기후 문제, 또 인구 문제, 또 이러한 또 우리의 민주주의 파괴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한 10년 전에 이제 그 디자인 학교에서 제가 메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더 디자인을 좀 폭넓게 생각하자. 사회 문제를 보고 또 우리의 인류의 앞으로의 환경 문제도 보고 특히 민주주의를 더 우리가 제궤도로 올리는데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특히 교육 문제에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그걸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카이스트 명예교수로서가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 이사장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 이사장이라면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발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과학계에 있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뭐 몇 개나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참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전 지역은 에트리가 제일 아마 이 지역에서 그래도 잘 알려져 있고,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또 부정적인 또 그런 이미지도 좀 포함해서 좀 더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한 60년 전, 그러니까 제가 10대였을 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거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0년 전 당시에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대충 이랬고 대부분 남녀노소 다 우리가 한복에 고무신 신고 그런 생활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잘 아시는 이제 키스트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원자력 연구소가 처음 설립됐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제일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일 또 어떻게 보면은 우수하고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고 한 연구기관을 들어라 하면은 아마 키스트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연구소가 상당히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저런 연구소들이 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과학 기술 자체를 위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25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1개는 산업과는 직접 관련 없는 거. 예를 들어 하늘 쳐다보는 천문연구원, 그런 연구원도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은 우리의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통계를 내보면 그 키스트 하나만 해도 설립돼서 여태까지의 우리 산업에 기여한 것,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그 1년 예산 정도 그 수백조 단위의 기여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본 여러 형태의 그 문명의 이익이들, 컬러 TV, 그다음 휴대폰, 온갖 것들 다 출연연에서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역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규모와 또 사회가 이제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출연연 하나에서 뭔가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반전시키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출연연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그 얘기들을 더 많이 듣습니다. 야, 출연연구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 그래서 아마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한 사람 입에서 100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마 어렵지 않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 너희들 연구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돈 되는 거 한 적 있냐? 경제에 얼만큼 기여했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미국 LA에서 자동차를 렌트를 하시고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쭉 운전을 하시면 한 6시간 걸리면 라스베가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한 가다가 중간쯤 해서 옆길로 새서 들어가시면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미국 내셔널 파크가 나옵니다. 말뜻 그대로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오고 아무 동물 식물 살 수도 없고 온도는 50도 가량 치솟고 거기에 정말 데스밸리에 거기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으면은 10중8구 그냥 해골만 남겠죠. 나중에 또 온 사람이 해골을 발견하겠죠. 사실 이러한 데스밸리가 사실은 R&D 또 기술 사업회도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은 돈이에요. 들어간 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하면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러니까 항상 적자가 나겠죠. 연구 개발을 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제품을 출시를 하지만 역시 제품 출시한 이후에도 돈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계속 돈을 먹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신제품으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되죠. 조금 더 지나면은 그동안에 까먹은 돈 다 만회하고 그 다음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가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사실은 90% 이상은 사실은 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술은 개발해놓고 사장이 되고 특허는 내놓고 그냥 장롱에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고 또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사실은 극히 예외적인 상품들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일전에 어느 잡지에서 인간의 욕망의 제품,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꼭 갖고 싶어. 이거는 하여튼 꼭 사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아마 한 10개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잡지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들어보면 이제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카메라, 그 다음에 아타리 게임기. 아타리 게임기는 모든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 했죠. 심지어 게임을 즐기지 않는 일반인들도 무조건 갖고 싶어 했습니다. 또 소니 워크맨, 이것도 역시 그 전 세계인이 하나씩 다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HP 계산기, 이것도 그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저거 하나는 다 사야 돼요. 모든 청소년은 다 가져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매킨토시, 저거 가지고 프로그램 할 것도 아니고 딱히 할 일도 없지만 저거는 다 구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팜5, 기업인이나 아니면 경영인이면 이거 하나는 있어야 그래도 기업인이나 경영인답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욕망의 기계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기술에다가 디자인을 입힌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즉 기술 개발, 상품 개발할 때부터 디자인이 같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디자인이 기술 개발을 주도를 한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학기술, 좋은 기술 개발해서 거기에 좋은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거기다 디자인을 입히면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그 디자인이 과학기술의 접목이 되려면 과학기술의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좋지만 과학기술과 디자인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합칠까요? 이제 합치기 전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 과학기술과 즉 R&D죠. R&D와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합치는, 즉 융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 융합의 동기는 이기적이다. 당연하죠. 과학기술자 입장에서는 디자이너를 왜 필요로 하죠? 내 기술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왜 과학기술자에 접근을 할까요? 왜 그들의 말에 솔깃해할까요?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과학기술자 입장에서는 일단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면 저 사람은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함으로써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대방은 왜 이 프로젝트를 나와 같이 하는가,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은 당연히 보완적이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낼 때는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경우는 기술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기술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것을 택할까요? 이거는 기술보다는 디자인적인 솔루션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 혹은
디자인보다는 요거는 기술을 해결하면 좋겠다. 요거는 서로의 상호의 동의와 상호의 존경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상호 수혜적이죠. 사실 디자이너와 또 과학자만의 이것의 그 혜택은 아니고 그 혜택은 산업계 또 경제계 또 일반 사회 골고루 다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디자인진흥원 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 애트리 뭐 다들 다 열심히 어떻게 하면 디자인과 과학기술을 융합할 것이 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와 좋은 상품과 우리 산업을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크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방법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 컬처라는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와 또 이 문화예술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서로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죠. 따라서 이 두 진영은 아예 가치관도 틀리고 문화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이것을 쉽게 묶어서 자 같이 해봐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이 두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자꾸 대화하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도 어떻게 보면 뭐 만남의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또 앞으로도 또 더 자주 또 계속 되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또 앞서서 그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도 크게 보면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개발 입장에서 디자인을 끌어들이기, 또 두 번째는 디자인 입장에서 기술 개발을 끌어들이기, 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가 물론 중심이 되죠. 중심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것은 1번, 즉 투 컬처, 2개의 다른 컬처의 그 갭을 줄이는 그 노력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3번째로는 우리 그 대전 그 미술관 또 그 대전 또 그 예총 또 등등에서 대전은 또 이제 과학 도시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예술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해서 대전을 과학과 예술의 그 융합하는 그런 그 본보기로 삼자 해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아마 이제 개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 예술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2년마다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과학과 예술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노력인데 또 다른 또 중요한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레지던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 그 출연 연구소에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상주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두루두루 살피면서 거기서 어떤 작품의 영감을 얻고 그러한 또 어떤 창작의 또 창조의 기운이
연구소에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많이 뭐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실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벨랩이라든지 또 그 제럭스 그 연구소라든지 또 일본의 후지스 연구소 이런 데서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해가지고 이제 큰 효과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제안 드릴 거는 디자이너 레지던시입니다. 즉 우리 연구소에서 디자이너들을 그 상주시킴으로써 같이 그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함께 하면은 굉장히 상승 효과가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달라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뭐냐 하면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는 약간의 지식재산권의 이슈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로 상호 존중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잘 그 적절한 합의점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전에서 이 기술과 또 이 디자인의 융합을 얘기했을 때 이제 아까 원칙으로는 그 4개의 원칙, 또 방법론으로는 이 3가지의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과 예술의 간격은 여러분들 무지개 보셨죠? 무지개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무지개의 양 끝과 같이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 또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과학을 보라라고 하고 예술을 빨강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파랑, 노랑, 주황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이 사이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과학과 좀 가까울 것이고 또 디자인은 당연히 예술과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4개가 따로따로 놀면은 서로 그 시너지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과학과 예술의 그 넓은 간격을 좁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서 이 더 넓게는 또 과학과 예술의 간격 또 예술, 디자인, 기술,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밸류 체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왕 여기 올라왔으니까 저로서는 아마 금년의 마지막 그 외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